살다 보면 무심히 건넨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 설레는 적 있어요? 이런 평범한 말들 속엔 때로 여성의 기대와 감정이 숨어 있죠.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감정 소통을 연구해온 나영지음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남자가 놓치면 후회할 여성이 이성을 향해 보내는 일련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평범한 대화 속 숨어있는 감정 읽는 법, 부담스럽지 않게 반응하는 말투 팁, 그리고 진심을 드러내는 부드러운 표현법, 이 세 가지를 꼭 갖추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먼저 던지는 야한 농담에 숨겨진 신호.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여자가 갑자기 대화 중에 살짝 야한 농담을 툭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죠. 농담처럼 웃고 넘기지만 그 말 속엔 숨겨진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여자가 먼저 야한 농담을 한다는 건 단순한 유머를 넘어섭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거나 싫은 상대에게 성적인 농담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암시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장난스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키스할 때 눈 감아요, 떠요? 처음엔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 씨는 그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바뀌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야한 농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그런 이야기조차 불편하지 않다는 것, 나아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농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맥락과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단순한 유머와 관심 표현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눈빛이나 말투가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장난스러운 느낌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속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그런 신호를 무심코 넘기진 않으셨나요? 여성은 남성보다 한 발 느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계산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던진 가벼운 농담 속에 함께 있고 싶다는 진심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2.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말 뒤에 감춰진 진심.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이 질문, 그저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의도적인 유혹일까요?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건 단순한 대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욱 신중해지고 말 한마디에도 많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라면 겉으로는 웃으며 건넨 말이더라도 그 속엔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죠.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편이세요? 아니면 좀 거리 두는 스타일? 처음엔 당황했지만 김 씨는 그 질문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도 당신과의 스킨십을 상상해봤다는 말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와의 거리를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죠. 중년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땐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떠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다가가도 부담스럽죠. 적당한 여지를 남기면서 나는 당신을 이성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감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질문은 관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초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스킨십에 대해 묻는다는 건 감정적인 거리뿐 아니라 신체적인 거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끌림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가볍게 웃어넘기기보다는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어깨도 감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질문에 답하셨나요? 그녀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말 너머의 감정을 읽는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 이제는 눈치채셔야 합니다. 3. 주말 일정 묻는 건 사실상 데이트 제안입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이 한마디. 하지만 중년 여성의 입에서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랑 시간 보내실래요? 라는 돌려 말한 데이트 제안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더 이상 돌직구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주말 일정 묻기입니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듯 일상 대화처럼 꺼내지만 그 속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날씨가 좋대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 남성이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라고 답하자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럼 드라이브나 가실래요? 요즘 혼자 움직이기 싫더라고요. 이처럼 주말 일정을 묻는 건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시간을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상대의 스케줄을 묻는다는 건 혹시 나랑 함께 해줄 수 있냐는 은근한 요청일 수 있죠. 중년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은 그럴 사이 아니지 하고 넘기면 그녀는 내가 너무 앞섰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질문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주말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같이 뭐 하면 좋겠네요. 이런 식의 대답은 상대의 호감을 유지하면서도 관계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성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주말 계획을 묻는다면 이미 마음속에 당신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호 놓치지 마세요. 4.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고백보다 더 강력한 유혹.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이 질문 누군가에게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건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훨씬 깊고 은밀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혼자의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알고 있고 또 상대가 혼자일 때 어떤 빈틈이 생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냐는 질문은 곧 내가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녀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 켜진 거 혼자 보는 거 익숙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단순한 동정이나 질문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혼자인 당신이 궁금했고 더 나아가 그 곁에 자신이 있어도 괜찮겠냐고 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외로움을 화제로 꺼내는 여성은 실제로 당신이 혼자인 이유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혼자라는 전제가 있기에 그 말은 곧 우리 둘이 함께면 덜 외롭지 않을까요? 라는 감정적 접근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남성은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라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에게 문을 닫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누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식의 부드러운 대답은 상대에게 심리적 여지를 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중년의 사랑은 말보다 감정의 간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외로움을 물었다면 그것은 고백보다 더 강력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심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이 늦기 전에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5. 여자의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가 의미하는 밤의 기대.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으며 넘기게 되는 질문이지만 이 말 한마디 속엔 꽤 깊은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대화의 흥미를 위한 말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당신과의 밤이 상상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건 분위기와 감정, 그리고 거리감이 모두 허물어지는 순간이죠. 그녀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건넸다는 건 어느 정도의 끌림과 호기심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조 씨는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다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술 마시면 잠이 와요? 말이 많아져요? 아니면?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나랑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중년 여성이 술 스타일을 물어본다는 건 당신과 단둘이 마실 가능성을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호감을 느끼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엔 술에 취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하는 상상이 깔려 있죠. 이럴 때 너무 진지하게 대답하면 분위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저요? 마시면 좀 부드러워지죠. 말도 많아지고요. 괜히 감성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볍지만 여지를 남기는 대답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상상을 사랑합니다. 그 상상이 야한 상상이든 로맨틱한 상상이든 간에 그 시작은 이 남자와의 밤을 떠올릴 수 있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곤 하죠. 그녀가 당신에게 술 마신 후의 모습을 물었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같이 마시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작은 판타지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 대충 넘기지 마세요. 6. 요즘 설렌 적 있어요? 그 설렘 혹시 나 때문 아닐까? 요즘 설렌 적 있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 왠지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해지지 않으신가요?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낼 때 그건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당신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감정에 묻어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떨림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설렘을 주제로 꺼낸다는 건 자신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바람이 깔려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설렘이 바로 당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0세 이 씨는 어느 날 평소 호감을 느끼던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누가 메시지 하나 보내면 두근거리는 그런 거요. 오빠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씨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분명 단순한 공감이나 추억 나누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당신도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은 여성의 감정을 떠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설렌 적 있어요? 라는 물음은 혹시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인가요? 라는 다른 말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누가 문자만 와도 괜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이런 식의 말은 그녀에게 적당한 설렘을 돌려주는 동시에 호감이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은 확신보다 여지를 사랑합니다. 그 여지가 관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녀가 설렘에 대해 묻는다면 그건 감정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설레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7. 지금 연애 안 하세요? 는 관계 시작에 뻔하지 않은 방식. 지금 연애 안 하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건넬 때 그건 정말 뻔하지 않은 방식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좋아한다는 말보단 지금 혼자냐는 질문으로 마음을 떠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럽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장 씨는 지인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아직 연애 안 하세요? 눈 높으세요? 그 말 속엔 장난스러운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뒤에는 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장 씨는 그날 이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지금 연애하냐고 묻는 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그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하는 마음의 탐색이고 동시에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나요? 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혼자예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 가는 사람 있으면 연애하고 싶죠.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런 식의 대답이 훨씬 따뜻하고 그녀가 다가올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성과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용기입니다. 여성은 때때로 질문이라는 포장지 안에 감정을 담아 건네기도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연애 안 하냐고 물었다면 그건 그저 당신의 연애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와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8. 전 여친 얘기 꺼낸 여자의 진짜 속내. 중년 여성이 갑자기 당신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더 복잡하고 은근한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성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고 민감한 주제를 굳이 꺼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감정에 있어 여자는 조금 더 계산적입니다. 전 여친 이야기는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농도를 측정하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두어 번 만난 후 어느 날 그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분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며 그럼 그분이랑 왜 헤어지신 거예요? 라고까지 묻더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겉보기엔 관심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지 알고 싶고, 둘째, 그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당신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떠보는 감정 탐색이죠. 또한 이런 질문을 꺼내는 여성은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전 여친을 못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이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럴 때 너무 경직되거나 과거 이야기를 회피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만 간결하게, 그리고 현재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해보세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말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의 전 여친을 궁금해한다면 그건 이미 그녀의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질투와 비교 속엔 언제나 감정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질문 뒤에 숨은 진짜 마음 놓치지 마세요. 9. 연락 빈도를 물으며 떠보는 이 남자의 온도. 요즘 연락 많으세요? 보통 하루에 몇 통 정도 나오세요? 이처럼 연락 빈도를 묻는 질문은 단순한 대화 소재처럼 보이지만 이성 간의 감정선을 시험하는 은밀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감정의 온도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대개 감정이 서서히 익어가길 바라지만 동시에 남성의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연락 빈도에 대해 묻는 질문은 당신은 나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질 여지가 있나요? 라는 의미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57세 박 씨는 한 여성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녀에게 요즘 연락 자주 안 하시던데 바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그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걱정처럼 들리진 않았고 그녀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의 변화나 거리감을 염려하는 신호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성은 마이너스 당신이 요즘 어떤 감정으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떠보고 싶고 마이너스 반응이 뜨겁다면 더 관계를 깊어지고 싶어하며 마이너스 반응이 식다면 그 거리감을 조절하려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이때 남성의 반응이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 생각날 때마다 연락했어요. 이런 말은 당신이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녀의 불안을 달래줄 여지를 남기는 대답입니다. 단 연락 빈도 조절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드물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중년의 관계는 속도보다는 온도입니다. 그녀가 연락 빈도를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심과 상대의 온도를 동시에 고려해 응답하세요. 여성의 진심은 말보다 질문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연락 빈도를 물었다면 그건 관심만큼 거리도 함께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온도를 놓치면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남성에게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야한 농담, 스킨십 질문, 주말 일정, 외로움, 술 스타일, 설렘, 연애 상태, 전 연애사, 연락 빈도까지. 모두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 같지만 사실 그 속엔 깊은 의미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표현이 서툴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두려워해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접 고백하기보다 질문과 신호라는 포장을 통해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신호들은 부드럽고 미묘하지만 놓치면 두 사람 사이의 문은 닫히기 쉽습니다. 여성의 은밀한 진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질문 너머의 의미를 읽는 눈이 필요하고 각 신호에 부드럽게 반응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그녀가 건넨 질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라는 점입니다. 그 다리를 부드럽게 건너가는 사람만이 다른 쪽 진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